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특이점이 좀 있어요. 우리 기술 올랐습니다. 4%. 그쵸? 자, 근데 이 특이점은 5월 27일 날, 그쵸? 5월 27일 날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그때 뭐가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가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정확하게 딱 요 시점입니다. 그 전에 뭘 만들었죠? 우리 기술 먼저 고가 돌파를 했죠. 먼저 가는 놈이 더 강하다. 그쵸? 근데 이쪽이 가기 위해서 우리 기술이 원전 짓나요? 아니죠. 여기는 원전 부품, 원전 장비 이런 쪽을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원전이 있어야, 원전을 지어야 장비가 들어가겠죠. 무슨 얘기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술도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자, 원전 관련돼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 한번 해볼게요. SMR로 그냥 검색해 보겠습니다.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나올 겁니다. 보세요. 국내 1호 소형 모듈 원전 내륙도시 대구에 추진된다. 이런 내용도 2038년까지인가 지금 원전 3기 그리고 SMR 1기를 짓겠다고 이미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독일도 원전 포기했다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근데 프랑스에서 전기 끌어다 씁니다. 걔네 지금. 근데 프랑스에서 뭘로 끌어다 써요? 원전이에요. 그럼 독일이 원전 포기한 거예요? 아니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답은 없다. 그쵸? 답은 없어요. 원전 없이는. 그럼 답이 원전이란 소리예요. 근데 지금까지 왜 그랬어요? 위험하니까. 근데 그 위험 뭐로 잡았어요? SMR로. 그래서 그동안 어떤 상황이 됐어요? 주가 못 갔어요. 우리 기술 못 갔죠. 근데 첫 번째 구간 여기서 뭘 만났어요? 고가 구간에 매물 소화해야죠. 이 구간 만난 겁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예요? 이쪽 구간에서 뭐가 나왔어요? 고가 구간에서 매물 소화해야죠. 딱 그 구간이에요. 근데 만약에 오늘 이 내용 보시면 우리 기술이 막 확 빠져가지고 21평 이탈하고 62평 근처까지 붙이고 막 20%씩 빠지고 15%씩 빠지고 이런 상황 나와봐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안 된다고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에 대한 정말 이 성과들 있죠. 뭐 정부에서 뭐 한다, 뭐 미국에서 뭐 한다, 유럽에서 뭐 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주가 먼저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왜 조정을 받아요? 어저께 7%왜 빠졌어요? 해프닝이나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미국에서 뭐 결제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뉴스케일 파워 같은 그런 종목군들이 막 99%씩 빠지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고 유전이 발견되면 뭘 된다. 자꾸 이거 진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중동 쪽에 원전 수출 되게 많이 했습니다. 중동이 뭐 돈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다. 그러면서 단기적인 이슈에 의해서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주가와 이동평균선 간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막 그냥 올라가더라도 막 그렇게 막 수월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라가는 상황 첫 번째 단계를 밟고 있다. 근데 우리 기술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먼저 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강한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정확하게 외국인들의 매집 구간이 잡히고 있죠. 한 달 동안 몇 프로예요? 2,900억. 그렇죠. 2,900, 3,000억 정도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외국인 매도하는 기관 매도하는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건 그냥 일절 무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원전 관련주들을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바이오 종목인데 알테오젠 있죠? 알테오젠 오늘 몇 프로 수익 났나요? 6월 5일 18%, 6월 4일 14%. 물량을 제가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월 달에도 수익을 봤는데 5월 달 여기 6월 달까지 또 수익을 보고 있어요. 또 매수해서. 근데 언제 매수했어요? 내가 판 것보다 비싸게. 싸게 사지 마세요. 자, 그럼 원전주 보시죠. 첫 번째 두산입니다. 매수 확인. 2주 안 됐죠? 14.7%. 그 다음 뭐예요? 우리 기술 돌파했죠? 2주 안 됐죠? 23%.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간다. 우리 기술로 수익내고 나서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우리 기술의 강세를 확인했기 때문에 굳이 먼저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분을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느냐. 소통방에서 제가 가격 기준에 대해서 실시간 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쵸? 같이 소통하기 위해서. 내용 보시면 절대 싸게 사지 않는다. 2850원에 두산 에너빌리티 2900원 매수. 근데 3시간 있다가 21,6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쵸? 판 게 아니라 한 3% 수익 났죠? 판 게 아니에요. 3시간 걸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2,000원 넘어가면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22,000원 넘어가면 요 날이에요.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 근데 안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안 샀고 떨어지는 구간 또 샀습니다. 왜? 우리 기술이 강하니까. 우리 기술이.
저는 원전으로 수익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죠. 근데 우리 기술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소한 빠지는 상황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소한 빠지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 기술도 앞으로 돌파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합니다. 이렇게. 그쵸? 이 내용 보시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게 주식시장의 답이 될 거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소통방 와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는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제가 매매를 하는지 다 공개를 했는데,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군을 보면 너무 당연한다는 듯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주가 올라간다. 그럼 이평선하고 벌어지죠.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이격도. 지금 뭐예요? 이격을 좁혀놨습니다. 어디까지? 22평까지. 22평 깨지면 어떡해요? 62평까지 빠질 수 있겠지. 그럼 그때 뭐가 나와요? 정배열 구간이에요. 그럼 이탈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쵸? 그럼 만약에 우리 기술이 여기서 완전히 넘어갈 것 같았으면, 그쵸? 두산도 오늘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시점 보세요. 두산 먼저 신고가, 그 다음 우리 기술 신고가, 그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신고가. 여기 먼저 15% 매수. 이거 제가 그냥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실제 매매 내용입니다. 키움증권의 0606. 그쵸? 자동일지 매매 내역 차트고요. 이 내용은 세력들의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세력들의 타점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에 매수하고 얼마에 팔 건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확인하고 매수하는, 그쵸, 팩트가 뭔지 사실이 뭔지 시장의 진실이 뭔지를 가격으로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도 14.7% 이런 식으로 수익 낼 수 있고, 완성돼 있는 매매를 봤을 때, 그쵸, 매도까지 완료돼 있는 다른 매매를 봤을 때 자람 테크놀로지 보세요. 종목군마다 수익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모두 고가에 팔지 않았죠. 확인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3일 동안 74.8%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쵸,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용을 풀어가야 되는지 매매 전략이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그쵸, 단기는 뭐냐? 2주입니다. 어떤 식으로 제가 타점 잡는지 다 보여드렸죠.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키기 위한 가격대를 잡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이 내용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는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해프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하락이 나왔지만 우리 기술이 반등 나온 부분을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하기 어렵다. 우리 기술이 만약에 못 믿었다면 두산을 보시면 됩니다. 그쵸? 물론 두산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인 거 알고 있고요. 하지만 변동성은 그만큼 크다. 내가 가격대를 잘 잡았을 때 충분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구간을 어떤 식으로 내가 판단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